예, 그러면 시작할까? 각자 소개 준비는 뭐 알아서 하고 깔때기를 대려면 깔때기 되든지 확실하게 되든지 아니면 오케이. 자 박수 한번 더. 하나, 둘, 셋. 예, 반갑습니다. 예, 할 말 있으다 제 2화. 이 주제가 뭐더라? 뭐지?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주제가 뭐지? 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지?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지? 전자기기죠. 아 진짜 사전에 리허설 안 해요? 아니 이거 준비를 했어. 100% 오늘 라이브지. 아, 생이네 생. 근데 내가 알아서 다 편집. 생 중계 날린다. 편집하니까. 예, 반갑습니다. 할 말 있으다 2화.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예, 일단은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할 말 있으다 사회를 맡은 민진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TK 대학 문화언론의 선구자 시트데이의 이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할 말 있수다의 양상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소개가 조촐한데. 지난주에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께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예, 와 진짜 0이었습니다. 0.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유튜브의 조회수가 111이었고요. 어제였는데 어제 우리 제1화 휴대전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조회수 16이었습니다. 저희 시트데이에서 아직 그걸 업로딩을 못했어요. 하면 또 이제 올라가겠죠. 저희 사이트에 ctoday.tstory.com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아직 초창기고 하니까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뷰를 달아주시면 소정의 상품, 그 상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1일 데이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 전에 우리 근황부터 하고 한다. 근황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두 개의 문 영화도 봤습니다. 두 개의 문 영화도 보고 저는 벙커원도 갔다 왔습니다. 벙커원 그 서울 아닙니까? 예, 대학로. 대학로의 그 김용민 씨. 예, 김용민 씨랑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지금 카톡 메인 사진입니다. 왜 갔어요? 그냥 심심해서 갔죠. 두 개의 문도 보면서. 예, 보면 광렬이하고 상도는 뭐 했어?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몸도 무기력하고 그래서 힘도 없고 일주일 내내 불굴대다가 어제 교수님들하고 삼계탕 먹었어요. 왜? 영남일보 특강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특강하신 기자분이랑 그다음에 유승민 교수님이랑 김상호 교수님이랑 삼계탕 먹고 교훈이 팔팔팔팔 넘치려고 그래요 이제. 살찌 같아. 운동 열심히 하죠. 상도는? 저는 뭐 계절학기 듣고 기말고사 치고 끝났겠네. 방학이네 이제 진짜. 치고 이제 좀 놀았죠 집에서. 예, 그리고 지금 광렬이가 폰을 또 바꿨는데 폰 뭐로 바꿨어요 지금? 이게 베가레이서 2요. LTE. 그거 왜 바꿨어? 그거 멀쩡하고 놔두고. 이게 기존에 이제 옵티머스 마를 샀는데 할부금이 25,000원씩 붙었는데 이제 여기서 할부금을 다 대납해 주겠대요. 대신에 62,000원짜리 LTE로 쓰래요. 3개월 동안에. 생각해보니까 용량 저 얼마 안 되잖아요. 저번에 2기가 쓴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할부금 대납해 주겠다. 62,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한 달에 그러면 쓸만하죠. 지금 85,000원씩 나오는데 62,000원 플러스 부가세 포함해서 7만 원 아니야? 부가세 포함하면 10만원 되겠죠. 아무튼 85,000원 나오는 것보다 단말기 싸게 요금 나오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초대 손님 가만히 있고요. 더 낫죠 이게 바꾸는 게. 예. 이제 중간에 이제 초대 손님이 말을 했습니다. 답답했나 보죠. 지금 녹음이 한 20분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편집되면은 한 5분밖에 안 되는. 예, 그럼 이쯤에서 저희 근황은 마무리하고요. 예, 저희 이번에 할 주제는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화 휴대전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편을 들어주신 분은 아마 2화가 어떻게 보면 그 1화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분 같으면 지난 그 현모군 같은 경우는 뭐
겨우 핸드폰 하나 예, 바꿨는데 그렇게 사용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번에 초대 손님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뭐 예, 그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집이 잘 산다니까. 집이 잘 살아. 예, 그러면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신의 소개. 예, 그러면 초대 손님 이제 자신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07학번의 김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럼 일단 자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일단 스마트폰 있겠죠. 스마트폰이랑 이제 아이패드랑 집에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퍼스널 컴퓨터인 PC도 있고 그다음에 IPTV까지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쓰는 기기라고 할 수 있죠. 노트북도 있다니요. 네, 노트북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러면 자취방 말고 진짜 집이 김천이라고 들었는데 김천 네. 가면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김천 가도 이제 김천에 또 PC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TV 3D 기능이 되는. 와 3D. 3D. 야, 한 번도 영화관에서만 보던 3D. 네, 영화에서 3D 못 봤네 나는. 아무튼 참 집에 굉장히 전자기기를 그냥 삶 속에 들고 뭐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많이 사용할 거고. 예, 이러면 전자기기가 많은 유지비가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전기 사용료나 이런 건 전기 사용료 포함해서 뭐 기기 유지비 이런 건 얼마 정도 들어요? 일단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약정이 어제 끝났는데 끝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 핸드폰 요금 나왔고 그 무제한 요금 쓰시죠? 네, 5만 4천짜리 그거 하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기가 4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2기가인가 4기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가입을 안 해가지고 동생이 가입해가지고 그까지 모르겠고 일단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5,000에서 2만 사이 자취방에서 아, 자취방에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사용할 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감이 안 오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이랑?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전기를 절약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3,000원. 집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집에 좀 들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TV가 없기 때문에 또 TV 수신료 2,500원 안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일반 고지서에 전기랑 TV 수신료 같이 붙어서 나오나 원래? 원래 TV 없어도 TV가 없으면 없다고 연락을 해줘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도 너도 좀 전기 집에 많이 있지 않나? 전기도 많이 쓰고. 저도 15,000원 정도? 전기. 그러면 전기세는 비슷한데 그럼 유지비는 플레이스테이션 하려면 CD도 사야 되잖아요. 네 CD가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컴팩 안 가나? 컴팩? 그 복제? 복제. 근데 복제가 안 돼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안 되는구나. 되긴 되는데 그건 완전 옛날 버전 걸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최신 버전이라 가지고 복제가 아예 안 되고 그래서 CD 하나에 최소 한 4만 원에서 최대 한 6만 원, 7만 원? 네, 잠깐 여기서 짚어갈 건 복제는 나쁜 겁니다. 그 정도 들고 이제 만약에 친구들 불러서 하려면 이제 컨트롤러가 더 필요하죠. 그걸 또 사야 되니까. 뭐 조이스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틱 같은 거. 네. 그것도 집에 자취방에 이렇게 조이스틱, 그러니까 오락실에 쓰는 거 2개랑 모션 컨트롤러라고 해야 되나? 휘둘 수 있는 거 칼처럼 그것도 2개 있고. 좋다. 놀러 가고 싶은데 갑자기. 전자기기가 많으니까 또 다르게 놀 것 같은데. 일단 술 마시고 노는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제 방에 오면 친구들이 게임을 주로 하죠 거의. 뭐 어떤 게임? 뭐 위닝 11 같은 거 축구 게임. 그거는 이제 제가 컨트롤 4개 있으니까 저번에 저 포함해서 4명까지 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재밌었겠다. 네. 2대2로 붙는 그런 재미? 그런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전자기기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뭐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이 각자 한 개씩 한번 사용법을 한번 사용 용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일단 휴대전화기 때문에 뭐 연락하는 건 분명히 다 하고 그다음에 SNS랑 정보 인터넷 검색 그것도 하고 혹시나 제가 혼자 어디 놀러 갔을 때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 이제 길을 모르니까 내비 앱을 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길 찾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 그 도보도 다 나오거든요.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러면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이제 잡지하고 이제 정보 검색은 또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게임도 많이 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영상을 주로 보죠 거의. 그러면 뭐 PC는 비슷하겠죠. PC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제 주로 하죠. 근데 그 마이크도 있다고 들었어요 PC에. 네, 마이크도 있어. 마이크 있죠. 혹시 노래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그거를? 아 왜 그 K사에 왜 인터넷 반죽이 있잖아요. 월 3,000원 주면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불러봐. 나중에.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는 뭐 왜 사신 거예요? 게임할 때 주로 쓰는데 이제 음성 채팅 하잖아요. 게임할 때 그때 한 번씩 하는 거죠. 게임이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채팅을 동시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 채팅하는 거죠. 그러면 IPTV는 뭐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IPTV를 제가 사용하게 된 거는 일단 제가 자취방 가니까 이게 IPTV가 있었어요. 셋톱박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주로 쓰냐면은 일단 지난주 방송 그러니까 지상파 3사의 지난주는 이제 공짜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보죠 거의.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 무료 영화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만 쭉 보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보기 편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한 번씩 보고 거의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은 진짜 게임 목적으로 산 걸 거고. 네. 아 근데 갑자기 의문이 한 게 드는 게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게임용 같아요 전부 다. 안 그래요?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되는 게 있고 이제 아이패드에도 되는 게 안 되는 게 또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만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쓰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앱이 또 있고 이제 아이패드에서 또 따로 돌아가는 앱이 있고 있는 게 있죠. 있죠. 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잡지가 되잖아요. 뉴스 가판대로 해서 있는데 그걸 사면 이제 완전 잡지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런 근데 식으로. 실제로 오프라인 잡지랑 전자로 기기를 통한 그런 텍스트 자체가 딱 볼 때 되게 불편할 텐데 전자는 안 불편해요 보는데. 좀 불편한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오히려 안에 동영상도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림도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흥미가 있으니까. 맞다. 그런 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종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거나 그게 최선인데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링크가 되고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여기 대해서 사진도 볼 수 있고 부가적인 거. 그런 점은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광고도 좀 괜찮게 나오고 이러니까 좋죠.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 뭐 유튜브도 다 볼 수 있고 좀 화면이 작다 뿐이지 잡지는 제가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뭐지 지종 씨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아이패드 뭐 순서대로 샀어요?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다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아 순서대로 샀다고 하죠. 그냥 아이가 한 번에 산 게 아니고 한 번에 안 산 게 아니고 따로따로 샀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네,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2죠? 3예요 3. 3예요? 네. 저는 옛날에 1학년 때 진용 씨 집 그러니까 한번 갔었는데 그때 1이었나? 그때 2였나? 아 3였나? 그때 3. 그때가 3였어요? 네. 아, 난 그때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 쓰던 게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5년 지났네. 왜 플스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도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 문제가 없어요. 지금 3까지 나왔나? 플스는? 네, 3. 좀 있으면 뭐폰 나온다 쓰면 돼. 그럼 플레이스테이션은 가장 먼저 샀고. 아 그게 아니라 예. 플레이스테이션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샀고 이제 PC를 이제 어릴 때부터 썼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새로 사긴 했지만 하긴 그거는 저희도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비슷할걸요. 컴퓨터를 이렇게 처음 사고 난 다음에 예. 보통 그 무거운 진짜 데스크탑 286 그 모니터가 제일 무거워. 본체보다. 모니터 뒤에 그거 뭐라지? CRT. 너무 커. 예.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PC 쓰고 이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도 대학교 오면서 쓰고. 그러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냥 2G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피처폰. 네, 그때 그거 쓸 때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쓰다가 이제 3G를 대학교 1학년 때 썼어요. 3G를 거의 나올 때. 3G를 대학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니 3G라는 게 그러니까 영상 통화되는 그 시점.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가 대학교 제가 대학교 들어오고 때, 나서 맞아요. 얼마 안 되지. 2007년도. 그때부터 3G 아니었어요? 그런 거 같는데. 정확히. 하여튼 뭐 영상 통화 시대. 영상 통화 시대인데 일단은 인터넷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없는 네, 3G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의 그게 아니고. 진용 씨가 정리하는 건 2G는 음성, 3G는 영상. 네. 이렇게 생각하시네. 3G는 영상. 그러면 아이패드는 언제 샀어요? 아이패드 근데 2예요, 1이에요, 뭐 어떻게 돼요? 1세대요. 1세대 좀 있으면 바꾸겠네. 1세대는 언제 나왔지?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 2010년? 아이패드가 2010년에 나왔어. 지금이 몇 세대인데? 3세대야? 지금 3세대요. 아이폰도 2009년에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패드가 다른가? 한참 광고 많이 했잖아요. 이쯤에 광고 한번 넣어줄 거야. 맞아요. 일단은 4학년이고 대학생이니까 수업 시간 내지는 노는 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뭐 이렇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보통 그래도 이 모든 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보통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휴대하기 쉬운 게 이제 휴대폰이랑 아이패드 그 정도를 거의 들고 다녀요. 다른 거는 이제 휴대할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사용해요? 수업 시간에는 일단 한 번씩 사용한 적은 있죠. 사용 안 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나? 근데 아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듣기에 너무 빠듯해가지고 아이패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 미디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필기해요 혹시? 필기한 적 몇 번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로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네, 아이패드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네네. 좀더 뒤에서 게임이나 하는 줄 알고. 내가 정말 사상이 꾸리해가지고. 예. 그러면 수업 중간중간에 노는 시간도 노는 시간은 뭐예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웹툰 같은 거 자주 보죠. 마음의 소리 같은 거 마음의 소리. 그런 거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애들 요새 게임하는 걸 보고 이제 좀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해보고 그 실력 끼워놓고 이동할 때나 내지는 혼자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하고 많이 놀아요? 일단 이동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많이 듣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위험한 걸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음악만 듣고 그냥 필요할 때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카카오톡 하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카톡하고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아이패드 저번에 보니까 키보드라 해야 되나? 연결시킨 키보드. 키보드, 네. 따로 있어.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사가지고 키보드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워드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역시 좀 PPT 작업도 한다 거기서. 약간의 얼리 어댑터 같은데 안 그런가요? 최소한 우리 학과에서는 얼리 어댑터 같아요. 제 생각했을 때. 활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동기로서의 진용의 모습은 굉장히 좀 전자기기를 보통 뭐 사면은 처음에 사용하다가 안 하고 주로 게임을 많이 한다 치면은 진용이는 골고루 잘 써먹는다 해야 되나? 본전 뽑는다 이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전 뽑는다. 예,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기계들을 사용하는데 아까 목적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득이라고 해야 될까? 득과 실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득이 되고 어떤 게 실이 되는지. 득이 된다는 건 좀 잘나 보이는 거? 내가 이런 거 들고 다닌다. 내가 이런 거 들고 다닌다. 허세. 근데 그런 게 우리 기계도 좀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 살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도입할 때 스마트폰이 점점 이렇게 뭔가 처음 나왔을 때 동기들하고 사람들 들고 있으면은 근데 괜찮네 이러다가 씨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도 하지. 그러다가 점점 나도 바꿔야지 이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내 폰 얹어놓고 옛날엔 투지폰 저 혼자 투지폰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막 3G 폰 딱 들고 있으면은 그냥 폰 못 내죠 책상 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폰의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될까? 점점 밟아오는 게 있는데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흑백폰도 있었고 컬러폰도 있었죠. 컬러폰도 있어. 그때 한번 또 변혁기였고 맞아요. 16 단음에서 그 온라이브 16화 나올 때. 아 근데 진짜 그 제가 중학교 때인데 단음과 이 64음 그때는 단음은 무조건 진동 64음 완전히 별소리가 예, 그런 식으로 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점점 이제 발달해서 이제는 스마트폰하고 맞아요. 진짜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다. 10년 전 이야기죠. 10년 전. 거의 중학교 우리가 중학교 때니까요. 10년 전 이야기. 예, 안 좋게 말하면 허세, 좋게 말하면 얼리 어답터 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 얼리 어답터를 좀 좋게 같이 그렇게 보이는 듯한 얼리 어답터 같이 보이게끔 예, 하는 거. 좀 앞서가는 사람. 네. 근데 스마트 기기의 선구자. 근데 꼭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면 어떻고 저걸 사용하면 어떻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는 만큼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뭐 다시 연락 와가지고 샀는데 도움이 됐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락도 오더라고요. 할 말이 수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듣거나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딴 사람 광렬이나 상도는 이렇게 전자기기 많으면 뭐 할 것 같아? 전자기기가 많으면요 집에 나가기 싫겠죠.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사람 만나는 거 빼고 혼자 뭐 할 때는 있는 거 이용하지 않을까요? 게임도 하고 뭐 굳이 뭐 나가서 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진영 씨는? 네, 저도 이 말에 동감해요. 그래도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만나나? 고향 친구도 많이 만나겠지. 아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됐지만 사람의 소외 문제도. 전자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좋게 보이고 돋보이는데 그건 맞는데 사람들과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 부분 진짜 뭐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근데 사실 뭐 핸드폰이 생기고 미디어가 점점 생활에 밀착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단계가 거쳐서 가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거쳐가니까 또 많이 의지하게 되고 여기 또 전달 기능 하는 게 아니고 노래 기능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핸드폰도 그래서 뭐 휴먼 커뮤니케이션 직접적인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먼 커뮤니케이션도 나오고 근데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휴먼 커뮤니케이션 다시 이거 휴먼 커뮤니케이션 좀 이상한데. 아 죄송해요. 토익 신발 사이즈입니다. 너 신발 200대잖아. 네? 너 200대잖아. 300대입니다. 아 나 농담이에요 농담. 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전자기기에 득은 얘기하셨는데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은 일단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틀어박혀 있게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소외받는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이제 유지비 관련해서도 앞에 얘기했지만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좀 있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전자기기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게임을 하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또 받는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뭐. 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전자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돈이 그만큼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전자기기가 많은데 이거 단 하루라도 안 들고 다닌 적 있어요? 안 들고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달고 다니니까. 진짜 혹시나 못 들고 다니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다니면 미칠 것 같을걸요 아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일단 연락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또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계속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그게 답답함이 다 그거겠죠. 우리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상두도 그렇고 광렬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난주에 휴대전화 얘기했지만 만약에 휴대전화 한 개만 빼버려도 와 갑자기 하루만 진짜 하루도 아니지 1시간 정도만 빼도 예비군 훈련 갑니까? 야, 힘들게 왜 살아? 근데 진짜 하루 정도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한 개를 빼는 게 아니고 이 다 빼버린다고 하면 집에서 말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잠만 잘 것 같은데요. 아니면 딱 찾아 나가야죠. 뭐 밖에 뭐가 있는지. 오히려 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 스마트폰 없으면. 왜 있으니까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폰은 없으면은 맨몸으로 내 밖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맨몸으로 밖에 나가 놀면은 아니 맨몸이 불안하지 않나? 아니 근데 맨몸이 맨몸이 아니 아니고. 맨몸이 아니잖아. 원래부터 이건 나한테 없었던 건데 내 몸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미 여기 많이 의존하고 밖에 나가서도 이 폰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근데 없이 어디 간다는 좀 저는 왠지 집에서 컴퓨터를 계속 페이스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자기기를 전부 다 빼버렸다. PC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전자기기 아 모든 전자기기를 다 빼버렸다. 이러면 집에서 뭐 할 것 같아? 군대 가야 되겠네요. 진짜 무의미하다 생각해보면 진짜 멘붕이네. 잠만 자나 책은 보겠다. 진짜 심심하면. 만화책 보겠죠. 그럼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질리면은 책 보겠네. 성도 너는 이렇게 다 빼버리면 뭐 할 것 같아? 그냥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왜? 만약에 지금 학기 중이라고 치면은 어차피 그거에 없다고 학교를 안 갈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다고 학교를 잘 다닐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주말에 뭐 아무 약속 없을 때는 지루하겠지만은 그럼 만약에 뭐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애들이랑 MT를 간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 기기가 없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불편할 뿐이지. 그건 이제 사람마다의 그런 의존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막 진짜 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존이 심하겠지만. 광렬이가 페이스북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만약 폰이 고장 났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뭐 불편한 건 있겠지만 연락을 못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람한테 그런 삶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은 사람이 그거에 휘둘리진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휘둘리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스마트폰이나 기계로 인해서 사람이 뭐 해야 될 걸 못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못 간다.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약간의 다른 생각이었는데 아까 그 집 얘기 아까 했잖아요, 광렬이가. 근데 집에만 저는 한 번 그런 경험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 진짜 완전 학기 초기에 개강 파티 네. 그때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때 뭐 이제 막 친해지고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선배들 아는 사람들을 아는 거고 이때요. 어떻게 했냐면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저는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곧 군대를 갈 줄 알고 퍼스널 컴퓨터 PC 버렸고요. 피처폰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주말이 있다고 왔어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막 개강 파티다 뭐다 해서 막 다니는데 토요일에 딱 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와 정말 느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진짜 할 게 없어요. 진짜 다 빼버렸잖아요. 이 옛날에 그 피처폰은 알잖아요. 뭐 해봤자 저는 그 뭐 홈런왕 이런 거 야구 게임 조금 하고 그 하다가 솔직히 좀 질리고. 그래서 TV가 있었는데 기숙사에도 그 수십 명이 생활하는 거에 단 한 대 있으니까 보통 그 보면 나이가 많은 고학번이 그 TV를 스카이라이프 잡고 있으면은 뭐 하기 좀 그러고 이러고 오면 결국 그냥 진짜 공부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내가 지금 전자기기를 들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보통 저 사용 패턴이 그래요. 노트북을 딱 키면요. 뭐 나중에 진종 씨한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트북을 키면은 일단 네이트원 접속 하고 메일 열어보고, 그리고 제가 매일 사용하는 뭐 P2P 사이트가 있어서 P2P 사이트 들어가서 그 적립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할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는 그냥 그거 한다고 다 날려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컴퓨터를 왜 켰지 나중에 이렇게 되고. 맞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기간에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고 여기 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 컴퓨터 때문인 것 같아요. 컴퓨터는 기기 때문에. 기기가 있으니까 뭐 잠깐 처음에 한 10분만 10분 한 5분만 해야지 하다 보면 만지다 보면 30분 지나고 그래가지고 의지박약해서 저는 그래서 맨 시험 기간 되면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막 이런 적이 그냥 1학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미디어에 대한 통제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 공부하는데 있어서 진용 씨는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부가 잘 됐어요. 저는 일단 공부를 시험 기간에 주로 하는 스타일인데 다 그렇죠 뭐. 일단 저도 집에 만약에 있으면은 일단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뭐 게임도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좀만 이따 해야지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넘기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어제는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선배 같이 있었는데 저 5시 잤는데 그때 뭐 했는데? 요새 게임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무슨 게임 하는데? 요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잘 나가는 게임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한 게임당 최소 20분 걸리니까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소비해가지고 대박이다. 한 4판 안 한 것 같은데 막 해가 막 떠오르고 이러니까 이거 게임 중독을 하면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을 하면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그 평일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가야 되니까 평일에는 또 근데 게임 중독이라는 게 제어를 못하는 게 중독이지 제어는 할 수 있잖아. 근데 5시까지가 하는 게 제어라고 봐야 돼. 아니 그 다음에 할 거 없으면 5시에 하면 되고 네. 만약에 다음날 쉬는 날이면 좀 오래 해도 상관없다고 자기가 할 게 있다면은 이거 말고 충분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게임을 5시 동안 한 건 그건 미친놈이고 중독자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할 거 없으면 밤샐 수도 있죠. 옛날에 생각해봐요. 중고등학교 때 게임방에서 밤샌 적 있어요. 불법인데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없고 대학교 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학기 중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오히려 안 나온 날 전에는 아예 밤새고 그냥 싹 밤새고 그냥 자고 늦게 일어났다가 또 가는 날 되면 또 이제 일찍 자고 좀 그럼 전자기기 중독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용 중독 게임 중독이랑 전자기기에 대한 중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은 진짜 즐기기 위해서 게임만 하는 거 게임 중독인 거고 좀 전자기기 중독이라는 거는 뭐 게임도 포함되겠지만은 이걸로 해서 자기가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의존도죠. 미디어 의존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따지고 보면 더 안 좋은 거는 게임 중독이겠지. 예. 근데 그럼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막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회감이지. 딱 게임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승리의 쾌감? 목적 이룬다는 그런 거. 내가 적들을 무찔렀다 이런 네 그런 거나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드는 쾌감. 근데 가끔 회감 안 드나? 난 회감 드는데. 회감 들 때 있죠. 그러니까 진짜 오락실에서 하다가 게임 하다가 이제 갈 때 딱 되면 이제 내가 왜 했는지 이런 느낌. 저도 진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 가서 그냥 자고 학교에서 뭐냐면 안 자면 학교에서 오늘 게임을 캐릭터를 몇 업 시키고 스탯스 뭐뭐 찍고 아이템 조합은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중독이었어요. 그때 중독인 경우 있었는데 언제 회의감 들었냐면 대학교 가야 될 생각에서 이제 괜히 회의감 들더라고. 이상하게 굳이 내가 이 게임에서 뭐 얻을 게 뭔가 들더라고. 진짜 뭐 지존 찍어서 아이템을 이거 불법적인 이야기지만 지존 찍어서 뭐 아이템 많이 받고 아이디 팔 것도 아니면은 솔직히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과감하게 게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안 하기 시작해요. 대신에 이제 다음부터 게임을 하면 어떤 게임을 하냐면 일회용 게임. 저도 그래요. 일회용 게임.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육성 시뮬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MMORPG. 그런 거 RPG 게임은
하면 중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게임이든 레벨업 시키고 아이템 착용하고 이런 게 심해가지고 오로지 뭐 총싸움이라든지 예. 그 단발성으로 끝내는 거 있잖아요. 네. 게임을. 뭐 스페셜 포스 이런. 네, 그런 게임을 해요. 차라리. 성도는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없어? 웹게임 그런 거 말하는 거 막 삼국지 막 그런 거 비슷한 외부로 하는 거. 농장 키우고 이런 거 말하는 네네, 거 아닌가? 그런 거. 그것도 중독성 작살하는데. 난 게임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게임을 하면서 현질을 하고 그런 게 나는 뭐라 해야 되지? 나쁘지 않다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애완견을 키우고 그 개한테 막 진짜 밥보다 더 비싼 사료를 주고 하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완전 바람직한 거고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자기 게임 어떻게 보면 게임 캐릭터도 자기의 분신인데 그런 분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진짜 나쁘게 뭐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보는 거지. 진짜 게임을 바람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해요. 진짜 현실도 진짜 현실에서 직업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 개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투자도 하는 거고. 근데 그 중독이 그걸 구별 못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출근하고 와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게임을 좀 하고 이제 자고 그런 거랑 진짜 쉽게 말하는 중독은 진짜 게임 때문에 일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1%? 10%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진짜 밥을 안 먹고 학교를 안 가고 진짜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간혹인데 그런 간혹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되는 거지. 실제로 제가 하는 게임도 보면 이제 웹게임이라서 이제 회사원들이 되게 많아요. 좀 한 30대, 40대.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항상 접속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근데 거의 이제 게임이 막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웹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채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서로 하고 이제 막 정모도 하면은 보면 이제 되게 전문직이 많아. 진짜. 의사 뭐 이런. 의사 진짜 의사도 있고 의사도 2명 하고 변호사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직에 막 증권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LOL이나 뭐 이런 것처럼 디아블로처럼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안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심 먹는 시간에 잠깐 쉴 때 잠깐 할 수 있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또 따로 사람들을 사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이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레벨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게임에서 진짜 쌓은 뭐라 해야 되지? 아는 뭐 인맥, 뭐 길드 사람, 뭐 그런 게임 친구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페이스북처럼 그냥 가상의 공간이라고. 맞아. 게임 얘기도 정말 할 거 많을 것 같아요. 게임 때 한번 이리 진용 씨를 한번 초대하는 게 또 어떨까 하는. 다음 주에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 또 와. 주제만 다르고 또 와. 근데 진짜 이 게임 얘기를 갑자기 중간에 했지만 게임하고 이 전자기기하고는 달라질 수 없는 게 또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56KB 썼잖아요. 모뎀이라고 부르죠. 모뎀.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10MB가 나오는 ADSL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돼서 VDSL. 이거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고 뭐 옛날에 막 유승준 나와가지고 막 뭐 누가 더 빠르게 막 ADSL 예, 메가패스 메가패스.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광랜이라고 부르잖아요. 광랜이라고 부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도 발전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모뎀을 쓰고 있었다 하면 IPTV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 속도에 그 용량 큰 거를 어떻게 불러드려요? 맞아요. 예. IPTV 같은 거 보통 HD로 다 불러드리는데 그냥 예능 무한도전 한 개 불러드린다 하면 예, 답이 안 나오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오고. 예,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모뎀을 생각해 보세요. 전화는 끊기잖아요. 맞아요. 전화 못했죠. 접속하면. 예, 전화 끊기고 그럼 왜 부모님들이 집에 전화하면 왜 전화가 안 되냐고. 그런데 ADSL이 나오면서 거의 혁신적이었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그게 또 정해지였죠. 네, 정해지. 어떻게 돈을 이렇게 내면은 3만 얼마였나? 3만 얼마였지. 초기에 비쌌었죠. 많이. 3만 원 정도. 하여튼 그렇게 내면은 이제 뭐 해줬고 또 그 똑같은 돈으로 이제는 속도만 더 높여주는 VDSL 이렇게 맞아요. 들어왔고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이 전자기기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자기기도 같이 발전한 것 같아요. 할 말이 수다 제2화.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듣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전자기기를 하루라도 못 쓰게 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지금은 예, 강제로 뺀 건 아닙니다. 전자기기는 그대로 있고요. 블랙아웃이라고 부르죠. 지난번에 한번 꺼먹었잖아요. 제가 지식경제부 장관 사퇴하고 난리 안 났었잖아요. 얼마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 대책 훈련 한번 했었죠. 훈련 한번 했었죠. 예, 300kB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긴급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했는데 우리가 진짜 전자기기를 쓰면서부터 정말 전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게 그걸 충전하는 것만 해도 맞죠. 예, 평소보다 한 2배 이렇게 더 쓰는 것 같은데 예, 전자기기는 그대로 있는데 만약 전기가 블랙아웃 되면 정전되면 어떨까? 기억 혹시 나? 그때 우리 학교에서 정전됐을 때 네네네 맞아요. 예, 정전 그때 전 도서관에 있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나 그게 벌써? 작년 작년쯤. 여름 때쯤. 아 벌써 그게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럴 거예요. 진용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 정전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그러면 우리 학교 정전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 그때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자취방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다가 갑자기 뚝 꺼지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네, 뭐 게임을 하든가 게임하고 TV도 켜놓고 있었는데 그때 에어컨까지 틀고 있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꺼졌는데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켰죠. 이게 무슨 사태인가 싶어가지고 이거는 충전돼 있잖아요. 휴대폰은 하니까 또 3G는 터지대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뭐 정전 사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뜨길래 그때부터 사태를 알았죠. 그럼 광렬이 너는 그때 정전될 때 뭐 했어? 저는 난 이쪽 사이대 쪽은 정전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구 경북 쪽이 다 나갔을 텐데. 아니다. 영천에 있었구나. 나는 영천에 있었는데 영천은 안 꺼졌어요. 그 대구 경북이 다 나간 거 아니었나? 아니 영천 안 꺼졌어요. 그건 영천 안 꺼졌어요 그때. 내가 영천에 왜 영천은 왜 뭐 하고 싶은 말 있을 거 아니야? 영천은 경주 갔었잖아 전기를. 아 그래? 경주에서 내려오잖아요 영천. 아 월성 그 대구는 딴 데 걸요 아마. 아 그러니까 발전소가 다른 건가? 전기 라인이 다를 거야. 그냥 그랬어요. 뭐지? 뉴스에 보니까 속보로 다 나오대. 보니까 서울에 완전 다 꺼지고 난리 났고. 서울도 꺼졌는데? 응? 서울도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갔다고. 다 꺼지고 난리 났고. 그런 거 보니까 전력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도 들긴 들지. 그거 보고. 이어서 상두는 그때 전기 나갔을 때 뭐 했어? 붙어 있었죠. 군대에 있었구나. 군대는 전기 어땠어? 안 됐나? 군대는 어땠어? 발전기 있구나. 비상 발전기 있지 않나? 우리는 그때 귀신 얘기했는데 저번 시간대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서 나가도 뭐 그냥 TV만 못 보는 거지. 우리도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싸지방이라고 못하니까 짜증나긴 하는데 크게 뭐 지장 없었고. 그러니까 대신 밥할 때 문제가 있죠. 밥을 못하니까. 왜 전기밥솥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스. 모든 가스가 전기를 통제받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기가 안 되면 가스를 못 열어. 넌 몰랐네. 가스만 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 터지면 진짜 전력소만 다 터뜨릴 거면 우리나라 진짜 꼼짝도 못 하겠네. 아니 굳이 발전소 말고 저쪽 월성 고리 뭐 핵 발전소 한 2개만 터뜨리면 끝날 것 같은데. 뭐 진짜 전쟁 나면은 제일 처음에 터뜨리는 게 부대가 아니라 발전소. 그러니까 그 전기 발전소하고 대구는 거기 저유소 기름 있는 데 있잖아요. 하양이 단심 가는 게 그 길에. 거기가 제일 크대요. 거기가 다 계시고. 북한이 네. 왜냐면 미사일을 쏠려고 해도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전기 있고 하고 전쟁 나면 우리 학교가 위험하잖아. 뭐냐 북한은 미사일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맞아. 플러스 지금 영천에 부대 많으니까 영천에 떨어지려가다가 저 기름 절로 날려 내려온다니까. 네, 면적만 넓어가지고. 뭐 좀 넓으니까 여기도 넓고 높은 거 몇 개 있고 막 이러니까. 저는 좀 일리가 있다. 진짜 요격을 못해. 훈련하면은 이게 1월에 하는 거. 1월에 KRFC? KRFC. 그건 과학화 훈련. 하는데 뭐지? 그게 있어. 두 가지 그게 있어 방법이. 혹한기는 아니잖아.
혹한기야? 홍콩이 아니고 그래. 8월에 하는 게 뭐지? RCT. ICT는 아니고 그냥 유격. 아우 씨. PT. 하여튼 훈련이 두 개인데 한 개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데이터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완전 북한 전력 가정에서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하면은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워킹 하면은 이제 요격이 다 돼. 근데 실제로 하면은 요격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얘네 자체가 이제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대. 정밀 타격이. 아니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아무리 북한이라고 우리가 무시를 하지만은 그 정도로 그 정확도가 떨어지나? 우리 학교에서 솔직히 저희 속까지는 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한 10킬로 이상 떨어져 있잖아. 이게 뭐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진짜 발전돼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냐? 반도체? GPS? 반도체랑 GPS. 이게 뭐지? 저번에 뉴스 보니까 0.1mm 오차가 돼요. 그러니까 위성으로 해가지고 0.1mm 오차가 나면 실제로 1m인가 10m 오차가 난대요. 그 정도. 근데 걔네는 그 오차 자체가 시작할 때 몇 미터 나니까. 거기서 몇 미터 나니까 그게 이제 몇 킬로미터가 되는구나. 그렇다는데. 진짜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이 무슨 통일이야. 제주도 가야 돼. 또 이런 이상한 얘기한다. 자, 자 끊고 어디까지 했죠? 그 블랙아웃까지 약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상도가 얘기한 그 군대 관련해서 보면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갑자기 느낀 게 뭐냐면 군대는 전기가 크게 필요 없잖아요. 생활관에서 TV 보는 게 끝. 통신만 필요하죠. 그래, 그 지통실은 당연히 통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크게 많이 필요는 한데, 당연히 군대니까 필요는 한데 어떻게 보면 미디어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좋은 것 같아요.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문자 보내면 미치.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분대장 통해서 이렇게 중대장이나 소대장 통해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러는 게, 오히려 군대에서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보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군대가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갑자기 사람과 아니 최소한 전자기기가 중간에 안 포함 안 되잖아요. 아까 광일이가 얘기하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직접. 무조건 직접.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트위터 아이디 JOURNAL503 저널 5035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나 아이튠즈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그 의견들을 참고해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자기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정보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어떤 문제인데 얘기를 해줘. 쉽게 말하면은 그럼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 진짜 한 300명, 400명에 대한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이 뭐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400명, 과연 우리가 그 400명 중에서 진짜 친하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일상을 관심 있게 볼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기껏해 한 10명? 많아야? 얘가 뭐 했고 뭐 먹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냥 무작정 수용하잖아. 들어가서 얘가 뭐 먹었는지 괜히 궁금하니까 보고 무슨 사진인지 진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정보는 늘어났지만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에 대한 정보는 늘어났지만 사생활도 이제 좀 나빠졌을 거고, 그런 이제 가상 공간으로 인해서 약간의 거리감이 더 멀어지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같은 학과인데 얘랑 일단 이름만 알고 친하진 않고 우리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면 서로 이제 친하지는 않은데 같은 학과예요. 근데 서로 이제 그날 뭐 먹었고 서로 어디 있고 그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친해져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가 뭐 어떤 애고 어떤 사람이랑 사귀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 다 떠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면할 목적이 사라진다. 나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는 경산 패친 있어요. 제가 경산 사람이잖아요. 경산 사람들이 막 패친 잡고 들어와요. 패친 누르면 좀 받아주고 번개도 하거든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뭐 아까 전에 상도가 이야기한 거는 뭐 한 반에서 별로 안 친한데 어찌됐든 그 소속감에 의해서 패친했다 치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끼리 온라인상으로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연결돼서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버추얼 세계잖아요. 버추얼 세계가 현실 세계하고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만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전자기기가 생기면서 많아졌고. 그렇죠. 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버추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는 현실로 봐야 돼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해요?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화로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은 아니 근데 페이스타임이 있잖아요. 아이폰. 그거는 그럼 뭐야? 그건 얼굴이 아니라 그냥 얼굴 그림이잖아요. 얼굴은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얼굴이 뜨면은 이게 정리해 볼게요. 결국엔 그러니까 거쳐서 들어오는 잠깐만, 거예요. 제가 상담할 듣고 쉽게 하자. 말해서 그냥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뜨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얼굴 모양의 사진일 뿐이지 얼굴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스마트폰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없다고 치면은 우리는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해외에 있다고 치고 우리는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전화나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동시간대에 얘기한다는 그런 현실감이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그런 뭐 가상의 그런 공간이나 전화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지 그건 어디까지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딱 그 경계선은 실제로 만나는 것. 그렇죠. 그게 현실이고 실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거는 다 가상 세계다. 네. 근데 그렇게 딱 나누기가 우리가 실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진짜 막연히 만나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겠지만 진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맞선을 보러 갔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 우린 그냥 수업 들으러 간 목적이니까 그냥 폰 만지고 이러는 거지만 만약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럼 이제 그땐 폰을 안 만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내가 뭐 존경하는 사람의 이제 강연을 가서 이제 그 사람이랑 뭐 밥까지 먹게 됐는데 그런 이제 목적의 차이지 우리가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걸 쓰는 거지. 근데 그걸 쓰는 이유 중 한 개가 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대구인데 부산까지 가야 된다. 그 교통비와 시간과 이런 걸 다 그냥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게 가상세계인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라 해야 되나 최소한의 그런 시도가 이제 사라지잖아. 그 옛날엔 그래도 이제 편지라는 게 있었잖아. 편지라는 게 그걸 쓰려면은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최소한의 뭐 이걸 쓰고 또 우체통에 넣어야 되고 그런 이제 시간과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가치라던가 그런 걸 알지만 우리는 진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터치 한 번이면은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기다릴 수 있는 그거 뭐라고 하지? 참을성. 그래. 참을성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군대에 있으면은 우리가 뭘 하든 이제 밖에 사람들은 막 페이스북으로 뭐 하고 막 알아서 잘 놀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친구를 보려면은 휴가를 걔네끼리는 그냥 만나면 되냐. 우리는 이제 휴가를 나가던가 면회를 와야 되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참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이제 전화지만 전화로도 이제 말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진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생각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빼놓고 보냈어요. 이 참을성 문제. 분명히 속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VDS의 광내 이러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56K 때도 썼거든요.
썼는데 어느 순간 LTE가 아니고 3G도 느리다고 하는 정도로. 그럼 진용 씨는 그럼 참을성 관련해 가지고 내가 좀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참을성에 대한 느낌을 받은 게 군대를 갔다 와서 느꼈거든요. 군대 가면서 오히려 참을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역하고 갔다 나서 오면서 이제 예. 참을성이 이제 많아졌구나라는 아. 그런 걸 느꼈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참아야 되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 참아야 된다 이런 걸 군대에 대한 진짜 얘기 길었다. 군대에서 참을성 다 기르죠 남자들은 네. 솔직하게. 어, 근데 한 1,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다음에 연필이 원래 된 거야. 근데 그 참을성은 제가 말한 참을성은 이 포지도 이제는 좀 있으면 또 느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의 그냥 빠르다. 기업들이 그냥 진짜 돈 벌기 위해 또 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기업은 끊임없이 만들어야죠. 그냥 그걸 조장하는 거지. 네.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더 좋은 걸 만드니까 그게 더 빠르니까 네, 내게 자동적으로 느리겠다고 느끼는 거야. 됐고. 그러니까 군대 나오기 전에 딱 그 얘기를 했어 진짜. 이제 전역한 애들이랑 이제 누구는 이제 LTE를 쓰겠다고 나는 그냥 나 아이폰 LTE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애가 이제 아이폰 살까 말까 하길래 아이폰 사라고. 왜 이게 느리잖아. 근데 자 리뷰를 봤는데 그 아이폰 그러니까 3G 속도나 LTE 속도나 그 속도의 차이를 사람이 인식 못한대. 그게 뭐 그러니까 사람은 인식 못하는데 당연 뭐 속도로 이제 수치화시키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기업들은 그거를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10메가, 20메가 이걸로 해갖고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거 조금 더 좋으면은 바꾸잖아요. 컴퓨터도 막 좋은 바꾸고 그런 거 문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3G랑 4G랑은 충분히 그러니까 막 크게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근데 나긴 나요. 속도는 틀려요 진짜. 안 나요. 형 좀 해보실래요? 안 나요. 해봐요 지금 해봐. 내가 이걸 둘 다 와이파이 잡아 이게 와이파이 용인데. 아니 LTE 해봤냐고. LTE 진짜 빨라. 야 나도 와이파이 하면 10메가 나와. 와이파이 안 잡아. 아 당연한 이거는 기반의 차이인데 이 기반 스펙이 차이가 아니지. 틀려. 이거는 폰의 차이가 아니라 기반의 차이인 거지 쉽게 말해서. 기반의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스펙 차이. 스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 LTE 자체가 있잖아요. 그 망? 기지국이 그러니까. 망이 있으니까 그거 더 망이 좋은 차이인 거지. 거잖아. 그래.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원지가 뭐냐면 나 정확히 하는 건 모르겠지만 원지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 그냥 단순한 음성 통하고 2G가 우리가 얼마 전에 쓰던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이제 이동하면서 쓰는 거 그런 거고 이제 3G가 쉽게 말하면은 그 영상 통화. 근데 그때 3G가 지금 3G랑 다른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그 3G에서 이제 와이브로 알죠? 와이브로. 그러니까 막 이동하면서 시속 100km 그게 굳이 따지면 지금의 3G인데 지금의 3G랑 지금의 4G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미 3G 자체가 이제 영상 통화를 이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근데 왜 3G를 그 3G라 부르냐면은 이제 그 3G 망을 쓰니까 이 3G를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LTE가 개발됐잖아요. 근데 LTE 자체가 이제 또 이름 왜 다르게 부르냐면 이제 망을 따르게 하니까 또 이제 기반을 그러니까 기계 차이는 없어요. 이게 아이폰 5를 보면은 미국은 LTE를 지원해주고 아이폰 5가 한국은 지원을 안 해줘요. 이게 무슨 통신법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지원해주는 거는 설정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LTE가 되나 안 되나 이거는. 그건 이제 우리가 막 LTE 폰이다, 4G 폰이다 하면서 사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차이는 없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만 중간 설정 부분 네, 그것만 바꾸는 거고 근데 기업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3G를 쓸 수 있고 이게 LTE라면은 이것도 LTE를 쓰게 되면 이 3G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기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기계보다는 이제 이미 구축된 그게 있잖아요. 3G망이. 근데 이거에 대한 3G망에 대한 뭐 투자를 했으면 뭐 10년 동안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뽑아내기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조금 바꿔주면 LTE로 다 갈아탈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바꾸면 근데 일부러 안 바꾸는 게 그러면 너는 이 기기를 계속 쓸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가 폰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3G망이 뭐 몇 조 투자했는데 거기서 이제 뽑아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 진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느끼니까 크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본전 뽑을 때까지는 나서는 거죠. 예. 아, 그 참을성 얘기하다가 많이 돌아왔는데 참을성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충분히 참을 수도 있는 거였고, 우리가 옛날에 P2P 사이트 쓸 때 그 속도 생각해봐요. 와, 진짜. 근데 요즘에는 3천, 4천 나와야 이제 아, 그나마 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3천, 4천이면 진짜 3메가. 예, 엄청난 속도인데 그 정도 나오고 그 정도가 이제 평균 정도가 되고, 그냥 1000 정도 되면은 그냥 뭐 그냥 무난하구나, 평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을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좀 빨라지니까. 예, 빠른 게 좋은 거라고 빠른 게 좋은 거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좋죠. 시간이 이제 금인 세상인데 빠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디지털이 무조건 좋고 아날로그는 나쁘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게 무조건 좋다고는 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좋은 만큼 실이 있겠죠. 예. 네. 하여튼 이 참을성 문제는 예, 점점 사람들이 참을성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미디어가 점점 빨라지니까 우리도 점점 빨라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그러면 이어서 이 미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기억력이 좀 퇴화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계속 이 휴대전화와 계속 연관이 돼 있는데 전화번호는 다 기억했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 기억하는 사람들 뭐 부모님 정도? 네, 뭐 기억하고, 뭐 친한 친구 내지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정도 기억하잖아요. 진용 씨는 뭐 기억력 관련해서 어떻게 느껴요? 내가 계속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내 머리가 좋아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의외의 저의 뭐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한 번씩 느낄 때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외우지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가끔 시험 때 보면 평소에 수업 때 들은 내용이 술술 나오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나? 잠재기 능력, 기억력. 잠재 기억력? 순간적인 기억은 제가 잘 못하는데 뭐 그런 축적된 거는 좀 잘 꺼내고. 기억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기계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말 이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을 시점이 왔는데, 우리가 미디어 지난번에도 했지만 미디어 중독 상태도 한번 우리 진용 씨한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미디어의 중독 내지는 의존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없이 살지는 못하니까, 또 없어지면 왠지 좀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죠. 그런 거 보면 뭐 어느 중독에 완전 중독인지는 모르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중독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체는. 그러면 이게 미디어 내지는 기계잖아요. 저는 기계가 있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기계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기계의 마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계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가 나를 쓴 듯한 기분. 그런 생각을 가끔 들 때가 있었죠. 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이번 철학하면서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기계가 나를 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근데 그 끝내기 전에 진용 씨 앞으로 이제 4학년인데 뭐 앞으로 취업하셔야 되는데 뭐 어느 쪽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우리 학교에서 뭐 학과에서 나눈 뭐 파트별로 나누는데, 거기서 스토리텔링에 들어가 있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또 이제 IT 쪽 좋아하고 게임 좋아해서 이제 일단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관련해서 공부해가지고 게임 쪽에 회사 취직하든가, 아니면 그쪽 관련 분야해서 애니메이션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전 저의 게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네요. 결국에는 찾아보면 그게 게임이 아니야. 그랬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용 씨는 IT 쪽으로 관심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IT가 이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가 되는 거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하던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책 소개는 배용 씨가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한 번도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예, 뭐 아쉽지만 예, 배용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 당분간 내지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일단은 저하고 상두하고 광렬이 이렇게 세 명이서 이 할 말 있수다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좀 청취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오늘 책 소개는 드리겠는데 오늘 책 소개는 책 이름은 세금혁명입니다. 이 세금혁명은 선대인 씨가 지었는데요. 이 선대인 씨는 현재 세금혁명당 대표고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대표십니다. 이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 분은 알 건데 낙곱살 거기서 선대인 씨가 있습니다. 그 낙곱살에 있는 선대인 씨가 이 세금혁명을 지었는데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대인 씨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시민학교 그런 걸 했었는데요. 71기인가 했었는데 그 중에 강연 중 한 개가 선대인 씨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선대인 씨 강연을 듣고 이 선대인 씨가 이 책을 우리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 않았으니까요. 나눠줬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세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건 한 개 사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물건이 정당한지 내지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쓰는데 우리 세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냈으니까 어떻게든 쓰이겠지 라는 식으로 쓰이고, 그리고 쓰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내는 사람에 관심이 없이 그냥 개인 사리사욕 채우는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각하께서도 이제 가뭄에는 아무 쓸모없는 4대강에 무조 22조의 이런 국고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14년 동안 우리 대학생들이 무상으로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돈이고요. 근데 이렇게 세금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엉뚱한 방향을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게 세입과 세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몇 억이 아니고 수십조의 재원 마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걷거나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어떤 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경제 정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당한지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김진용 씨를 모셔놓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얘기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장자의 외편 천지편에 이 한문처럼 쓰면 이상할 텐데, 유기 계자 필류 기사, 유기 사자 필류 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초나라를 지나던 중 어느 노인이 물구덩이에서 항아리로 이렇게 힘들게 물을 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자공이 기계를 설치하면 물 푸기가 쉬울 것이고 그 기계가 두레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두레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계를 갖게 되면은 그 기계 탓으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기계에 사로잡혀 버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결국 본성이 안정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자기기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기계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이걸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할 말 있수다 제2화 전자기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편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할 말 있수다 제2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